안녕하세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때론 이 AI가 주는 놀라움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AI가 주는 여러 가지 결과물에 소름 돋거나 무서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 AI라는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그런데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다가 이런 사진들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니, 갑자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뭔가 광고를 한다거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유튜버가 주식에 대해서 뭔가 투자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보면서 한 번쯤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나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뭐냐, 내가 어떤 크리에이터를 좋아해서 그 사람의 영상을 재미있게 본 다음에요, 그 뒤에 똑같은 사람의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광고가 실제로 그 사람이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맞이하셨을 때 그 광고에 나온 사람이 그 앞에서 영상 찍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가짜라는 거 인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의 얼굴을 가지고 딥페이크라는 걸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물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만 것이죠. 모든 관심이 이곳에 쏠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원래 하던 일이 SNS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이 딥페이크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가를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이 실제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좀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니까 그때 과거 6개월치의 관심 이상이 단 며칠 만에 언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기서 좀 특이한 포인트는요, 뉴스는 저 끝에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저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등학교 일에 있었던 때고, 이 온라인상에서 보면 트위터나 커뮤니티는 그 앞쪽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실제 저 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좀 말하기도 좀 너무 그렇지만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내가 아는 사람들의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성적으로 이제 쓰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이 생성형 AI와 함께 이 딥페이크 같은 이 AI가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이미 2019년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1시간 걸렸던 어떠한 작업이 이제는 5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뿐이지 여전히 그 기술은 2019년부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 나갔을 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악용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딥페이크란 이 단어 자체가 마치 범죄에서 악용되는, 범죄에서 쓰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역시 저는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가 실제로 영상 분야에서는 또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는 항상 가치 중립적이고 양날의 검 같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을 요리할 때도 쓸 수 있고 사람을 찌를 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즉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AI 기술도요. 잘 쓰는 것들, 또 반대로는 악용될 수 있는 것들, 양쪽을 모두 다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딥페이크라든지 AI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악용되는 현상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반대로는 AI가 주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면들, 이 양쪽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에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단어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영국에 있는 콜린스라는 사전에서는요. 2023년을 통틀어서 모든 단어 중에 올해 단어로 AI, 즉 인공지능을 뽑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고 모든 것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다라는 의미이죠. 그만큼 우리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타이밍에 미국에 있는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자, 이 웹스터 사전은요, 특징이 뭐냐면 올해 단어를 뽑는데 그 올해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 해에 많이 검색한 단어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였어요? authentic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의, 진짜야? 라는 단어예요. 반대로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진짜야? 라는 걸 검색을 많이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AI가 만드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이거 진짜야? 가짜야? 사람이야? 아니야? 라는 걸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느 수준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AI가 그린 거예요. AI가 그렸다는 건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얘한테 뭔가 글자를 넣으면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듯이 실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했다는 거죠. 마우스로 그린 게 아니라 키보드로 명령어를 치면 그 안에서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보면은 미국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AI 연구자들이 그렇게 키아누 리브스를 괴롭혀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쓴 거냐? 빵 공장에서 일하는 키아누 리브스, 저렇게 쓰니까 저런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당히 실제 같죠? 자, 이번엔 또 어떤가요? 교황님인데 아주 힙하시죠? 생각을 해보면 교황님이 저런 옷을 실제로 입을 일은 없겠죠? 저것도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린 거예요? 패딩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교황이라고 쳐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하면은 저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림이라고 알고 보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준의 이미지가 뭔가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과 함께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인지하게 될까요? 실제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챗 GPT라는 녀석 아주 글을 잘 쓰거든요. 근데 글을 잘 쓴다는 건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을 설정하면 잊지도 않은 얘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글자에 그림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주가를 움직일 만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2023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온라인 X, 그러니까는 트위터라고 불리웠던 X의 공간에 사진 한 장하고 뉴스가 올라옵니다. 사진이냐? 미국의 펜타곤이 불타고 있는 듯한 이러한 이미지가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펜타곤이 폭발됐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요? 블룸버그 단독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막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퍼뜨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던 인도의 리퍼블릭 TV, 운이라고 치면은 KBS 같은 공영 방송입니다. 거기서 이걸 보고 야, 특종이다. 단독 보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TV에서 이걸 뉴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금 펜타곤이 폭발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라는 뉴스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던 블룸버그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기사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가짜인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는 주식도 AI가 자동으로 이제 살고 팔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리퍼블릭 TV는 가짜 뉴스를 보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인도에 있는 리퍼블릭 TV는 결국엔 사과 방송을 했지만 이미 일은 일어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AI가 만드는 이미지들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AI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미드전이라는 도구에서 똑같은 명령어, 그러니까 똑같은 프롬프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버전에서는 금발의 여성이 차 앞에서 웃고 있다라고 차 앞에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보시면 2023년 12월 버전.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된 거죠. 거의 사진에 가까울 수준이 나오고 지금은 더 현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리따운 여성이 있네요. 일상에서 볼만한 SNS 사진들이네요. 전부 다 그림입니다. AI가 그려낸 거지 절대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눈으로 그냥 쉽게 봐서는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은요, 얼굴의 공통 특징을 학습하게 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두 객체의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른바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똑같은 특징을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 내 얼굴에다가 유명인의 얼굴을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생성형 AI와 만나면서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해지고 있고요. 아이의 온몸 자체를 그려내는 기술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나왔어요. 제가 실제 저희 집에서 아주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 사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특정 앱에 들어가서 그 앱에서 아주 잘생긴 인플루언서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얼굴하고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제가 갑자기 젊어져서 실제로 웃고 있는 모습을 뚝딱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소름 돋기도 하죠. 자, 요즘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언어의 장벽을 깨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제가 특정 앱 서비스에서 제 음성과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전문 장비도 필요 없고요. 제 스마트폰으로 한 2분 정도 제가 그냥 카메라를 보면서 뭐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스처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특정 사이트에 올려요. 그리고 나면 20-3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렌더링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 제가 아니라 AI 김덕진이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데요. 이 AI 김덕진은요, 놀랍게도 외국어도 잘합니다.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konnichiwa. 와타시와 김덕진 교수です. 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ctio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투렛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2분 동안 이런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的化身 Diction Kim 教授将代表我发表演讲. 자, 어떠세요? 와, 실은 저는 일본어를 아예 못하거든요. 근데 일본어도 잘하고 특히나 중국어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원어민 같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중국어도 못합니다. 저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어로 그냥 학습한 2-3분짜리의 데이터를 준 거고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는 제가 구글 번역기, 그죠? 그리고 이 서비스 안에도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그냥 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성조도 만들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놀라운데요. 반대로 이게 악용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저랑 비슷한 목소리로 전혀 다른 언어를 하고 제스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데 몇십 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영상이 아니라 목소리만 바꾸는 데는 얼마큼의 시간이면 될까요? 실제로 제가 JTBC 뉴스룸에 나가서 이 뉴스룸을 진행하는 강지영 앵커의 목소리를 5분 만에 바꿔서 전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것들 이제 이 거의 실시간 정도의 속도로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번엔 제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로 한번 변해 볼 겁니다. 이거는요,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유료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의 코딩 실력, 아주 기초적인 코딩 실력만 있으면 이걸 만들 수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제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실시간으로 보이진 않는데, 자, 보시면은 그죠? 제가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론 머스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자, 좀 저거가 만약에 제 컴퓨터가 성능이 더 좋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를 가짜 얼굴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끝도 없이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명 배우인 톰 행크스 역시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본인이 찍지도 않은 광고가 나와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속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사칭하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는 최근에 여러 가지 윤리적 어떤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AI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됐을까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를 보고 그거의 특징을 학습한 다음에 자기가 글자를 넣으면 그림을 그렸다라고 그림을 만들게 하는 제작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나요? 바로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인터넷에는 유료 사이트들도 있고 또 유료 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 협의 없이 데이터를 학습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상을 만드는 부분 중에서 최근에 아주 영상을 잘 만드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런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런웨이라는 서비스는 실제로 해외 언론에 의해서 뭐가 발견됐느냐? 이들이 불법적으로 유튜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AI와 관련된 법적인, 윤리적인 쟁점이 계속적으로 구체화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딥페이크 이거 안 돼, 위험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딥페이크가 꼭 그런 기술만은 아닙니다. 같은 AI 기술인데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 딥페이크 기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 중에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OTT에서 카지노라고 하는 컨텐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최민식 씨가 등장하는데 최민식 씨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젊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분장한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찍은 건 최민식 씨가 찍고 거기에 최민식 씨의 젊었을 때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때의 나이로 돌아갈 수 있게 영상에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역시도 젊게 만드는 디보이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그 나이대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죠. 비슷하게 윤여정 선생님도 윤여정 선생님의 젊은 모습을 합성을 해서 실제로 광고에서 활용되는 이러한 기술들도 있고요. 또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러한 AI를 통해서 자료 화면을 쉽게 찾는다거나 혹은 10년 전에 뭐 예를 들면 유재석 씨에 대한 자료 영상을 찾을 때 지금의 유재석 씨의 모습을 보여주고 찾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방송을 할 때 수많은 카메라가 있고 그걸 PD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AI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주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 포커스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더 풍부한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AI 기술, 특히나 이런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술들은요, 우리에게 되게 놀라움과 또 따뜻함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AI 기술로 청각 장애인의 음성을 생성하는데도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이 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얼굴 구조나 안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청각을 잃게 되면은 목소리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즉 동생이죠.
동생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델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기반으로 형과의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타이핑을 치게 되면 동생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제 형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이핑만 치면 옆에 있는 스피커에서 실제로 내가 말한 것처럼 나오게 되는 이런 기술들도 존재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최근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3.1절이나 8.15 이러한 우리 국가에 의미 있는 날들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AI가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멈춰있는 사진 속 독립운동가들에게 광복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미소 짓게 한다든지 그들이 만세를 부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독립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주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하면 대부분 다 이제 목숨을 이제 잃기 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들이 우리에게 대부분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표정들이 있겠죠. AI를 통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추억과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AI 기술의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AI 기술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생성형 AI 기술은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단순히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빨라진 것이죠. 지금이라도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구조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2016년, 17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선거 관련돼서 선거의 표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MZ세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딥페이크 논란 때문에 본인의 딥페이크 성인물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딥페이크 처벌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미국 언론들이 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제야 그러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도 참 이 정치 사회적 공학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치려는 전 세계들이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법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파이언스 법이라는 법에 저는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 법은 어떤 거냐? 기존에는 우리가 말했던 이러한 딥페이크에 대한 일이 생기면 대부분 형사처벌 중심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중심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은 가해자는 징역을 살게 하고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심리적 치료 정도 받는 수준이겠죠. 물론 심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죄를 받게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딥페이크에 대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상원 통과된 디파이언스 법은 우리가 말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처벌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악플이 많이 줄어든, 그러니까 이러한 욕을 쓰는 댓글이 줄어든데도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 소송이 직접적으로 돈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생기면서 결국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 기술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법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을 하는 빅테크 회사들도 이런 딥페이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들이 만드는 기술의 속도보다 실제로 딥페이크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정확한 필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 5분 만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그런 것들 필터링을 다 하게 되면 영상이 5분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분 혹은 15분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게 불만을 제시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게 바뀌실 건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AI의 명암을 논의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본인들의 서비스가 2배, 3배 느려지는데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빅테크들은 이런 기술들을 빠르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망은 쳐두고 나서 그 안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AI를 우리가 이런 딥페이크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혹은 어떤 이런 생성형 AI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화가 왔을 때, 혹은 내가 받은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을 때,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몇 가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영상이 오게 되면 바로 누구라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처음에 보면 놀라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SNS 방을 통해서 또 이제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멈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상의 출처를 반드시 찾아보라는 겁니다. 대부분 정말 이게 진짜 영상이라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멈추고 그 다음에 영상의 출처를 찾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뭔가를 더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입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 입모양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돌려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 지금 제 SNS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 딥페이크가 너무 무서워요. 삭제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다고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생성형 AI 기술은 졸업식장에 있는 졸업 사진 한 장만으로도 생성형 AI로 마음껏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극단적인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NS에 사진을 내리는 게 원천적인 예방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SNS에 너무 많은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2차 피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차 피해가 뭐냐? 나의 정보를 잘 학습한 AI가 나 대신에 일종의 AI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에서 나는 글을 쓰지도 않았는데 내 정보를 갖고 다른 사람을 낚거나 사기칠 때 내가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SNS상에 너무 많은 정보를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이에 맞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자율과 책임, 우리가 변화를 공부하고 그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나누어야 할 이유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유명한 투자자인 해리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김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